11월 3일 카카오페이가 세 번의 도전 끝에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페이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페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카카오페이의 미래를 그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랩이란 기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랩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인데 기업 가치가 4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 출신 하버드 MBA 학생 2명이 함께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랩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승차 공유 서비스로 아시아의 우버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220개 이상의 도시에서 1억 8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랩이 이와 같이 차량 공유 회사라는 건 다들 아시는데 금융회사라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랩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며 결제에서 보험, 대출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공유와 금융은 서로 매치가 잘 안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출발한 그랩이 어떻게 잘 나가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그랩은 2016년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 그랩페이를 출시하고 이를 그랩의 차량 호출 서비스에 연계하여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랩은 고객에게 은행 계좌나 카드와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랩페이에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는데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고객은 은행뿐 아니라 ATM, 상점 혹은 그랩의 운전기사를 통해 돈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전한 돈을 그랩의 차량 호출 외에도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모았습니다. 그 후 마스터카드와 협업을 해서 선불카드를 발행했는데 이를 통해 그랩은 마스터카드가 갖고 있는 300만 개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단시간에 확보하고 신용카드가 없던 동남아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랩은 운전기사와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과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랩은 운전기사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기사가 고객의 평가가 좋고 돈은 얼마나 버는지, 사고는 자주 발생하는지, 주행 속도나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는지와 같은 세세한 정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랩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운전자 정보를 그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운전자가 아프거나 입원해도 일평균 수입의 최대 85%까지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였고 또한 매일매일 일하지 않는 운전기사의 특성에 맞춰 일일 단위 보험도 출시하였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약 380원을 그랩 앱에서 결제하면 하루 동안 적용되는 보험에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 서비스도 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랩은 기존의 신용평가를 할 수 없었던 고객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점차 갖춰갔습니다. 은행에서는 가질 수 없는 데이터를 그랩에서는 가질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줘도 될지 빌려주면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카카오그룹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를 합하면 그랩과 비슷한 사업 모델의 도출이 가능합니다. 국내 택시 기사들 상당수가 카카오 택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기사들의 세세한 정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자회사로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보유한 택시 기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보험사가 만들지 못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카카오페이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떤 택시 기사가 사고가 더 자주 나는지 또는 고객 만족도가 더 높은지 또는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가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경우 기존 보험사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운전기사에 특화된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 금융기관들은 갖지 못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랩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급 결제와 송금에 그치지 않고 증권, 보험 등 금융서비스의 본격 확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MTS, 즉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518만 명의 증권계좌 고객에 기반해 주식 거래 서비스 오픈 시 이용자 수의 획기적 증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손해보험사의 라이선스 취득으로 맞춤형 보험 출시가 가능합니다. MTS는 빠르면 연내에 그리고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어제 메리츠증권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도약을 위한 움츠림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년도 3분기 영업손실이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결제는 YOY 45%가 증가했고 금융은 YOY 58.5%가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제 가맹점도 누적 131만 개로 YOY 14%가 증가하였고 해외 오프라인 결제 커버리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금융 서비스로의 본격 확장은 202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가 금년 말쯤 선보일 예정이고 손해보험도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MTS 오픈 시 이용자 수는 약 1천만 명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와 더불어 국내의 대표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는 결제도 신용카드에서 QR코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 카카오페이입니다. 결제는 페이 회사에 있어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분야인 만큼 페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금융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할 카카오페이에 대한 중장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 수 증가를 나타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카카오페이의 월간 활성 유저 수를 나타냅니다. 둘 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은 180억 원 적자였는데 금년에는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2022년 영업이익은 845억 원이 예상되어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원형 그래프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카카오를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향후 결제는 신용카드 위주에서 QR코드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제 시장의 세대별 구분도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제 시장에 있어 신용카드는 2세대이고 3세대는 QR코드이고 4세대는 암호화폐입니다. 현재 우리는 신용카드 위주의 2세대이지만 점차 QR코드 위주의 3세대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도 오프라인에서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에서는 모두 QR코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QR코드가 3세대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암호화폐가 4세대인가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바로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결제가 모두 암호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의 은행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유저가 네이버의 제페토에서 결제를 할 때나 또는 웨이버 웹툰을 보기 위해 결제를 할 때는 암호화폐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메타버스의 최대 수혜를 받는 자산은 바로 비트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